폭력이 난무하는 2001년, 교도소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죄수들, 최첨단 미세한 센서를 지나는데요. 10년형을 받은 하여광. 무기인가 했더니 몸속에 박힌 총알이었죠. 이 감옥은 동서남북의 4구역, 각각을 담당하는 사천왕이 지배 중입니다. 출소만 바라보는 모범수들은 타겟이 되기 일쑤였죠. 그런데 불의는 못 참는 여광.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간부와 뒷거래를 하며 복수를 꾸밉니다. 발단이 됐던 모범수는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됐죠. 절망에 빠진 그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가장의 억울한 죽음은 여광의 꼭지를 돌게 했죠. 다음 날 그를 노린 무대가 꾸려집니다. 거구를 이용한 복수. 하지만 여광에겐 째바리가 안 됐고 얌시로운 행동대장 놈도 최후를. 그때 북쪽 천왕 등장. 신입이 좀 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여광, 그는 누구인가? 부모를 여의었으나 힘세기로 유명했던 아이. 자라오며 나름 무공도 익혔는데요. 이 아저씨를 만나 절대 무공을 전수받은 겁니다. 악독하기로 유명한 외파리 부소장. 여광이 뭐 때문에 나대는 건지 알아야겠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이 무거운 남자. 아주 그냥 주먹이 우는 거죠. 그녀가 그리운 여광은 품속의 피리를. 이건 욕먹어도 쌉니다. 죄수들 간의 다툼. 역시 북쪽 천왕은 보통이 아닌데요. 부소장이 함정을 파자는데 졸렬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 결국 구하기 위해 피리남이 나섰고 시작되는 싸움. 아무래도 손을 봐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졸렬한 북천왕. 눈과 팔에 힘줄까지 당했는데요. 기지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외람되지만 너무 잔인해서 그림으로. 눈알이 빠진 북천왕. 여광은 힘줄을 셀프로 묶고 싸우는데 몸속에 줄넘기를 꺼낸 천왕은 목조르기 신공에 들어가지만 처맞고 말죠. 그렇게 최후를 맞는 북천왕. 하지만 동료 구출은 늦었습니다. 다들 부소장을 덮치러 가보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서남 나머지 사천왕이었죠. 다들 주제를 모르던 와중 그래도 이성적인 여광. 북왕의 신복이 상심했는데요. 갬성까지 챙기는 우리의 주인공. 이 친구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놈들이 혀를. 피리를 선물하자 아주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풀떼기의 정체는? 아무래도 수상한 천왕놈들. 결국 아사를 처참하게 만들었죠. 여광은 자신 탓인가 혼란스럽습니다. 알고 보니 약을 제조 중이었던 그들. 결국 여광이 결심을 했습니다. 놈들과 제대로 맞붙기로 말이죠. 힘보다는 기술이 뛰어난 서쪽 천왕. 여광의 혀를 가격했죠. 심장 비상입니다. 역시 이럴 땐 사부님 버프. 셀프 CPR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치사하게 쪽수로 밀어붙이는 천왕놈들. 그런데 탈옥 이슈로 비상 모드가 켜졌는데요. 동쪽 천왕놈은 대결에 목마른 자. 하지만 여긴 부소장의 함정이었죠. 다음날 출장에서 복귀한 서장 등장. 역시 인양반도 정상은 아닙니다. 이곳의 사업수단인 재배농장 테러가 뼈아픈 상황. 골칫덩이 여광을 찾아가 보는데 기습과 그를 저지하는 동쪽 천왕. 역시 실력자입니다. 하지만 여광의 역습. 결국 짜부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벽 쪽 구멍으로 도망치지 않은 이유. 바로 동쪽 천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생각보다 소장이 고단수인데요. 동료들까지 배신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파묻힌 신세.
그의 추억 속 여친은 사실 이 교도소의 약물 사업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여인이었죠. 이 복수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된 것. 일주일 뒤, 다행히 여광은 무사했는데요. 열받게도 아직 남은 2명의 천왕. 그래도 든든한 아군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벌레는 있는 법. 다시 한번 여광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대로 참교육을 당하는 부소장. 소장은 압축 총탄으로 응수했죠. 남은 천왕들과의 결전. 발재간이 좋은 서쪽 천왕은 못 걷게 됐고, 남쪽 친구는 폭발. 뜻밖에도 여유로운 소장은 사실 본 모습이 따로 있었죠. 거대화된 풀파워 소장. 압도적인 그의 비밀. 둘은 사부가 같았던 겁니다. 가르침을 되새긴 주인공은 원래 무적. 감옥 토벌을 끝낸 여광은 담장에게도 죽방을 갈겼죠. 그렇게 모두가 자유를 찾아도 괜찮나? 1991년작 신북두신권 리키오였습니다. 아주 연출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전설의 그 작품. 원작은 일본 만화 사루와타리 테츠야의 87년작 여광 리키오입니다. 암울한 근미래, 격렬한 격투 장면 등 북두신권을 떠오르게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국내엔 신북두신권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졌죠. 매번 스티븐 킹 원작 영화는 소설과 싱크로율을 논하곤 했는데 오늘 리키오는 무려 97%라고 평하겠습니다. 진짜 이 감독 변태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많은 원작의 장면들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정말 많지만 말로 묘사하기조차 너무 끔찍한 장면들인지라 설명하기도 그렇고 참 아쉽네요. 아무튼간에 이 영화판의 내용은 12권 완결의 원작 만화책 중 고작 2권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교도소 담장을 때려부순 뒤 그가 향하는 곳은 출생의 비밀, 자신의 형제를 찾는 여정이죠. 만화와 다른 설정을 찾자면 주인공 리키오의 손등엔 육망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묘비에서 특별한 문양을 발견하는데요. 자신처럼 철십자가 새겨진 형제를 찾는 여정이 이후의 내용이죠. 식신의 조폭단원, 도화규룡 시리즈의 화학선생님 등 반가운 조연들도 보였습니다. 감독은 남내재, 공자광 시리즈를 감독하기도 했는데 일본 만화 쪽에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주인공 리키오 배우는 번소황, 극중엔 21세의 죄수역이지만 당시 실제 나이는 18세, 새로운 액션스타로 주목받던 시기였습니다. 훗날 그는 연문 시리즈의 금산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놀라운 건 극중 외눈 집게팔 부소장 번매생, 그는 리키오 배우의 실제 아버지입니다. 극중엔 이렇게 아버지를 맘껏 투드려 패는 웃지 못할 장면들이 연출됐죠. 사천왕 중 서쪽 담당인 황천, 극중엔 곱상한 외모의 무술 달인 남성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국적의 액션 여배우 오시마 유카리, 체조 선수 출신인데 일찍이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특촬물에선 84년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중 악당 파라켓 등을 연기했죠. 아주 유혈이 낭자하고 소위 유치뽕짝인 연출들이 많지만 오랜만에 진정한 B급 감성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 여광 리키오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는 스릴러입니다. 안녕.